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종교적 범민에서 해방됩니다. 생사 이분법 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남의 이분법 타파입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서 남에게 도움을 줍니다. 약간 중고나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불교 전문 용어로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비는 여러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은 그냥 남 잘해주는 거 이게 사랑인데 자는 이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비는 남의 고통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다릅니다.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게 자고요. 그러니까 여락 한자로 그러니까 수여하다 할 때 줄 여자를 씁니다. 락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울 락자. 여락이 자비예요. 자. 남에게 즐거움 주는 거, 밥을 주고 빵을 주고 도와주고 뭐 안마해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이게 잡니다. 비는 남이 힘들 때 그 힘든 그 고통에 공감해가지고서 그걸 없애주는 거 이게 비입니다. 이걸 발고 발은 뽑을 발자예요. 발치하다 이빨 뽑는 거죠. 그다음 고는 고통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발고여락이 자비예요. 발고여락이. 그래서 이제 그냥 남을 도와준다고 할 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해주는 게 있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 나와 남이 구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만화는 이제 여기 이 표정이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대등하죠, 관계가. 할아버지가 어린애를 도와주는 건지 어린애가 할아버지를 인도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게 진정한 티가 나지 않는 베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가 위에 있고 도움받는 자가 밑에 있는 이런 식의 베품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넘어졌는데 친구가 도와줍니다. 근데 뭐 누가 우월하지도 않고 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의 이분법 타파인데 인종의 차별이 있고 인종차별이 있죠. 흑백차별. 미국서 많이 오래 이제 지속되다가 60년대에 이제 저항문화운동,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 활동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흑백차별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고 물론 나중에 암살당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알죠? 이분도 지금 흑백차별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입니다. 원래 이름이요. 그랬는데 이제 월남전에 미국이 월남전 있을 때는 징병제도 우리랑 똑같아. 3년간 군대 복무해야지. 모든 젊은이가 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잡힙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바꿔요. 무하마드 알리로. 원래는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무하마드 알리가 이슬람교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도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꿉니다. 이슬람교로다가. 그래서 그 당시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추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흑백 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60년대에 히피 아시죠? 히피가 바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의 주도자들입니다. 히피. 거리에 뛰쳐나온 젊은이들입니다. 왜? 그 당시 서구 문명이 전부 다 폭력적이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전부 다 동원이 돼가지고서 20대 초반 젊은이가 전부 다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저항을 할 마음을 못 내다가 60년대에 드디어 미국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항문화운동이에요. 저항문화운동. 그때 이제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랬는데 흑백 차별 때문에 메달 떼다가 이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흑인.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 선수로 유명하다고 우리가 느끼지만은 실제는 인종차별 첩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분법 타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빈부 차이가 심해질 경우에 이것도 해소하자라고 앞장서는 거. 또 종교 간의 차별, 뭐 소수 종교, 다수 종교 해가지고서 소수 종교를 차별할 경우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선을 지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 그러니까 종교 간의 선 지우는 거, 빈부의 차별의 선을 지우는 거, 인종 간의 선을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중도적인 사회 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는 여러분 카운터할 경우에 뜻이 뭐예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클럭와이즈 하면은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를 영어로 클럭와이즈라고 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클럭와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가 그 전까지의 하간 서구 문명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할 경우에 사뮤엘 헌팅턴 얘기가 서구 문명의 특징은 폭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 이후부터죠. 그랬는데 그런 문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였고
이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미국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피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게 타락한 이제 일부겠지만은 또 하나가 이 사회운동, 그러니까 시민운동, 그다음에 반해운동, 반전운동, 그다음에 동물보호운동 이런 게 다 이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 타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사회의 그 주류의 흐름과 반대 흐름을 형성해갖고 나타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얘기한다면 철저한 비폭력 운동이에요. 이때요.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마하트마 간디 때문이에요.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때 젊은이들이 이제 앞장섰을 때 이 어떤 상징이 뭐였냐 하면 꽃과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위할 때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MP들, 막는 헌병들한테 꽃을 선사하고 그다음 비둘기를 날리고 하는 식으로 시위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구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갈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 갈 경우에 여러분 인종차별 받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이 카운트 컬처 무브먼트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갔을 경우에 백인들하고 같은 식당 못 따라가는 데가 많아요. 쫓겨납니다. 버스도 같이 못 타요. 왜?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당시에 그 히피가 중심이 된 젊은 청년 문화 운동이 그걸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운동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미국이 월남전에서 다시 후퇴 철수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이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팝 가수들이에요. 올드 팝 가수들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밥 디란입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 사람이 왜 받았냐 하면은 그런 사회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밥 디란과 조한 바이즈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사이먼 앤 가펑클 이런 사람들, 비틀즈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팝 가수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팝송 가사 들어보면은요, 그게 그냥 가사 아닙니다. 다 운동권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비틀즈 같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 카운트 컬처 무브먼트에 신명을 불어넣어준 박수 무당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사상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팝 가수가 사상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이제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이분법 타파, 물론 철저하게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위대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촛불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 60년대에 그런 사고를 뒤집어 엎었던 그런 운동의 처음 출발점이 바로 4.19였다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전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동인을 꼽는다면은 4.19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3.1운동도 마찬가지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보면은 독립운동할 때 비폭력 운동했다는 얘기했죠. 근데 1919년도 5월 달입니다. 하루탈 전 인도 파업운동이에요. 뭐 흉내낸지 아세요? 바로 2달 전에 있었던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 3.1운동 3월 1일 날 3.1운동이 비폭력이었습니다. 태극기 흔들면서 너무나 순진합니다. 물론 그게 압제가 됐죠. 압제를 해가지고 일제 압제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간디가 그 운동을 교훈 삼아가지고 5월 달에 드디어 전 인도 파업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독립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증산도 이제 제가 이 상생방송 와서 강의하지만은 참 기쁩니다. 올 때부터도 이제 항상 민족을 얘기하고 지금 너무나 사고화돼 갖고 정신 나간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현대 이제 한국 사회인데 아주 꿋꿋하게 이제 지키면서 우리의 자긍심을 항상 키워주는 이제 그런 그 종단이기 때문에 더욱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분법 타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변혁들이 앞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전 세계를 갖다가 많이 좋게 그렇게 만들 것 같은 이제 그런 예감이 듭니다.